지금 판사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관심을 조금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들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재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판사들이 이런 존재에 대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슬픈 일인데 과거와 달리 지금 판사들이 완전히 직업인 생활인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참 믿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서기호 전 의원,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탈락을 시켰죠. 예. 이것이 의외로 법원 내에 상당한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법원이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건 뭐였냐면 판사와 검사의 차이점이 검사는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63세, 65세 이런 식의 정년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관은, 판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가 있냐면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중간에 퇴직을 하면은 20년 이상 되면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관한 돈을 명예퇴직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판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10년씩 잘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나도 검사처럼 더 달라고 소송했다가 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10년마다 재임용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법원이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10년 재임용 상황이 됐을 때 행정처에 전화를 합니다. 미리. 예. 이번에 재임용 들어가는데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 아, 진짜요? 그래서 예,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탈락된 건지 사표 낸 건지 표가 안 나게. 예,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판사들이 마치 결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당사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효과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기수가 되면 10년차, 20년차가 되면은 소위 법원 내에서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은 떱니다, 진짜로. 그리고 자기를 이상한 자리로 보내지 않을까 떨고요. 그런 일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유 판사들 저 쪼잔한 놈들 뭐 먹고 살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판사 개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재판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다 알고 보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서라. 한 줄로 서라. 네. 절대 두 명이 겹쳐서 서도 안 돼. 네. 한 줄로 서라 쭉. 그러면 한 줄로 딱 쓸 수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대하고 검찰.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하고 검찰. 근데 군대하고 법원입니다. 아, 진짜요? 예. 군대는 당연히 합참의장이 1등으로 돼가지고 쭉 쓰고, 예.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은 제가 시민강연 같은 걸 하면서 네. 한 줄로 쓰라 그러면 군대에서 맨 앞에 누가 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수가 국방부 장관이 맨 앞에 쓴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는 헌법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쯤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왜 맞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국방부 장관은 군인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원래 문민 통제를 하는 자리다. 네. 그런데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하도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데 합참의장부터 한 줄로 씁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같다고 그래도 누가 빨리 입대했느냐에 따라 서열이 갈리고 같은 날 입대를 했다고 그래도 군번에 따라서 서열이 갈려서 한 줄로 쓰거든요. 네. 판사는 처음 임관한 성적 순서대로 쭉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한 번 이게 섞이는데 그거는 먼저 된 사람 순서대로 되고요.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기수대로 또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순으로 그게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 사회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사회생활 해보면.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대법관도 또 발탁된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지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저지르는 진짜 희한한 일은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앉았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고 부장판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재판부의 넘버 2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가 왼쪽에 앉은 사람이 말석 판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역할은 점심때 밥 먹으러 조금 멀리 간다 그러면은 이 말석 판사가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우배석 판사는 돈 내는 사람,
재판장은 먹는 사람입니다. 걸어갈 때 삼각편 예, 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각형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재판장이 가운데 쓰고 삼각형으로 다니고 한 줄로 서야 되면은 항상 가운데 있던 재판장이 맨 앞으로 나서고, 이게 다만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두 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양승태 씨가 등산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는 순간에도 외국에 가서 등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등산 매니아인데, 이분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격려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 법원에 내려가서 주말에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일단 대법원장이 내려오셨으니까 쫙 모일 거 아니에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등산을 하고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줄로 쫙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한 군데 갔는데 두 번째 가니까 이제 누구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좀 시원하게 먹으라고 오이나 사과 같은 걸 싸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내놓고 이제 하니까, 아, 여기 올라와서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응? 산에 올라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법원에 갈 때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가져오고, 알아서. 컵라면을 가져오고, 이게 이제 품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 법원에 가니까 뭔가 이제 차별화하는 충성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다음 법원에 가니까 이제는 이제 이 양반이 왔다가 복귀한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동적, 이런 용비어천가를 이제 게시판에다가 올리니까, 처음에 한 5줄로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가면은 메뉴가 늘어나고 게시판을 올리는 게 이렇게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이래서 될 일이냐, 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일입니다.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게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왜 지명하지 못하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동등하게 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지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최종심에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판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대법원장이 여기저기 추천하는 자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헤아려 봤는데 대법원장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인사권이 뭐 18,000 몇 개인가 그렇다고. 아, 진짜요? 예.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격려한다면서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거예요. 양비어천가.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부족했는지 2012년, 14년, 16년에 이건 정말 외부에 안 알려진 일인데,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전국의 법원 관련자들이 올라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축구대회도 하고. 근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노래 경연대회. 거기 앉아가지고 응원가인 것처럼 하면서 대법원장이 거기 천막에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무슨 구회 행사 있으면 돌듯이 돌면 거기 갈 때마다 이제 판사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대법원장 찬양한 노래를. 그렇지만 이게 너무 판사가 너무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고, 그 대법원장이 돌아다니면 이제 대법관이 옆에서 또 바구니를 들고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따까리 하느라고. 대법관이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해인가에 딱 이제 저기 대법원장 대법관이 도착하니까 갑자기 상자를 확 열어가지고 비둘기가 쫙 날아가는. 퍼포먼스 사실이야 이게. 네. 저도 판사들이 얘기해줘서 안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그런데도 검찰총장을 부러워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부러워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아까 앞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한 줄로 쓰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서열의식 때문에 짓눌려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농단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항상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거기에 굴종하면서 영혼 없는 자로 타락해가는 이유는 인사 때문에 그렇잖아. 다음 보직을 잘 받고 싶고 좋은 자리에 가서 다음에 승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판사는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어디 갈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처음 있으면 지방을 가는 거고, 이제 지방에서 상당한 연한이 차면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그때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처음 발령을 받은 판사인데, 다음에 내려갈 때는 이제 고향 가까운 데 쪽으로 뭐 지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주를 예를 들어 지망을 했다. 그런데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이 전주를 지망해가지고 전주가 차버렸어, 자리가. 그러면 나는 전주는 못 가고 어디 저기 군산이나
아니면 좀 더 멀리 뭐 광주나 뭐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러버립니다. 첫 번째 그걸 흐트러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승진제도예요. 판사가 법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관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만 해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법에 없음에도 검사들이 검사장이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듯이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법적으로는 없는 직급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겠다고 이용훈 대법원장 때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고등법원에 간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돌고 지방법원에서 간 사람은 지방법원만 돌고 그래서 거기서 지방법원장을 하고 또 고등법원장을 하고 대법관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그게 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법원에 한번 지원을 해서 간 판사는 8년에서 10년 정도를 그 고등법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윗사람이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얘는 안 듣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서서히 폐지합니다.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승진제도를 없애겠다고 해서 약속까지 했는데 그거를 슬그머니 그냥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과거에는 승진할 기수가 됐는데 자기 동기들이 다 승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만 승진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쫙 나가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검찰도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거를 법관들이 그렇게 하는 걸 없애겠다고 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한 기수에 승진하는 거를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끝났는데 이걸 3번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떨어진 사람도 두 번 기대하게. 두 번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충성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요걸 노리는 거죠. 와. 요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판사들을 그 시험 성적 가지고 한 줄로 줄 세우는 게 문제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근무평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판사들이 이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해서 판사들이 초기에는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보완하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서교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떠는 거예요. 내 평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비둘기를 날리고 김치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니까 판사들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 판사들끼리 그 전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하던 모임에서 야,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않겠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국제인권법학회라는 법원 내 최대 학회가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행정처의 그런 지침이나 그런 어떤 평정이나 이런 것들이 당신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거의 80~90%가 나는 다 신경이 쓰인다, 눈치를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안 거야. 대법원과 행정처가.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되면 대법원장한테 타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막아 했다가 이 친구가 이거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하니까 아유 야야야 그냥 잘못했어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지금 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려면 없다고 확실히 입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죠. 같이.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냥 하드디스크 보자. 지금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이고 과거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에 업무수첩에 그 김기춘 씨가 지시해가지고 문제 판사 이름도 나오고 뭐 그거를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판사들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판사가 대법원에서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 관해서 무죄가 나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이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정의와 진실을 왜곡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이 사람을 정직 2개월을 했습니다. 정직 2개월. 엄청난 중징계거든요. 엄청난 중징계를 예. 했죠. 예. 우리 이정열 판사도 그 전에 있을 때 부러진 화살 석궁 사건 관련해서 그 지나치게 과장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재판 합의할 적에 사실은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거기도 정직 징계를 했잖아요. 예. 자, 이번에는 전국의 판사가 대표자를 뽑아서 들고 일어난 지금 일입니다. 과거 같으면 진작에 대법원장이 사표를 10번도 더 내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내? 개기는 거죠. 왜냐면 임기가 다음 달에 말리고 하거든요. 9월 달에 끝나는데
자기는 불명예스럽게 중간에 퇴진하는 저기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대법관이 될 때,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다가 대법관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대법원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이라는 분인데 그때 대법관 구성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들만 임명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개혁적인 사람들을 임명했다가 끝끝내 퇴임하는 마지막 날 직전에 양승태 대법관을 임명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대법원장이 중간에 퇴진하는 것이 사법사상 몇 번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이름이 올라가는 게 싫은 거죠. 근데 그 임기 채워봤자 지금 이 사건들이 이게 그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의원님도 모르셨잖아요. 지금 이 정도 심각한 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법원은 이럴 때마다 검찰의 그늘에 기댑니다. 사람들이 검찰을 더 미워하고 검찰개혁 시급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숨어서 로우키로 가면은 이 장마, 그러니까 소나기만 벗어나면 된다.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피했어요, 지금. 이건 거의 굉장히 새로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말씀하세요. 그때 그 법원 행정처의 판사가 국회를 그렇게 들락날락 했던 이유가 국회의원들한테 잘 봐달라고 했던 그 거예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아니죠. 뭐 이제 뭐 여러 당이었던 것 같아요. 섞여 우리 있나? 당뿐만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래서 도대체 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판사가 뭐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왜 그거를 국회에 로비를 하지? 알고 보니까 국회에서 이거를 문제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법원의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대법원장은 몇 년이에요, 임기가? 6년. 6년. 왜 이렇게 길어요? 사법부 독립 때문에. 그 대통령보다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겹치게 되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누가 이명박 대통령이 시킨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이 별로 안에 신망도 없고 사실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아니죠. 얘기잖아요. 그 안에 왕당파들은 어디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왕당파들이 지금 소수로 몰리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왕인가 이 사람이? 그렇죠. 대장인가?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도 소위 정치검사로 돼가지고 잘 나가는 검사가 있고, 네. 그냥 지방을 한직을 떠돌다가 마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에 따라서 판사도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행정처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이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모든 지금 이 사법부의 그 여러 가지 균형이 많이 네, 깨지고 그러니까 리듬도 깨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법원을 완전히 망쳐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법원을 망쳐놓은 장본인도 안에 내부 구성원들이 이거를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이 문제를 확인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걸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격의 사람이에요? 성향이. 그 경남고하고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김기춘 씨의 직속 8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그 대학교 사람이 후배. 시킨 건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대통령의 선배도 되네.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게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그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람들은 하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하는 걸 보니까 과거 이 양반 직전의 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었는데 그분은 존경을 받으셨던 그분은 분인가? 뭐 전폭적인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상당한 존경을 받은 분이고 나름 이제 법원을 좀 개혁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도 쓰고 좀 과거에 이제 독수리 오용제라고 얘기한 좀 개혁적인 대법관들을 지명하고 했던 일이 있는데 이분은 소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은 사람으로서 법원 내부의 그 인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대법관 13자리 중에 검사 출신이 지금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지금 또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배려해서 하는데 과거에 이제 무슨 원광대를 나오신 분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로 중간에 사표 던지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한 분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법원 내에 개혁적인 판결을 통해서 신망을 얻는 분들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자리를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우리가 몇 자리를 또 뺏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뺏겼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우리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당연히 거네요. 우리가 하는 건데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박근혜가 얘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권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전원 합의체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주요한 판례를 남기고자 할 때 또 기존의 판례를 바꿔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1명이 하고 13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12명이 4명씩 해서 3개의 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그러면 4명의 그 대법관들이 각각 자기 부에 배당된 사건을 나눠가지고 4분의 1씩 하는데 그 중에 다 주심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심 대법관이 얘기한 것과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법적으로는 원래 다 회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이 회부하라 마라를 결정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전원 합의체가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요게 이제 유죄냐 무죄냐.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항상 기재되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쫙 이제 토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나는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걸 의견을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나는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몇 대 몇으로 갈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대립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명이니까 7대 6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중요 이슈가 되는 또 쟁점이 되는 내지는 소부에서 의견이 안 맞는 사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13대 빵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13대 빵이 되는 사건이 엄청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조금 구릴 수 있는 이상한 사건의 판결을 하면서 나 혼자 매맞을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13대 빵 판결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4명이 하는 데서 4대 빵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 소름 끼치는데요. 예. 그거를 굳이 올려가지고 13대 빵으로 하는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쌍용차 한 거를 정리해고에 적법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2심에서 적법하지 않다. 잘못된 해고다라고 했는데 그걸 대법원에 13대 빵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사건, 네. 파기환송한 거. 그것도 13대 빵이었어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연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누구 하나 이름 하나 이게 피하려고. 12대 1은 싫으니까. 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7대 6짜리 사건들도 있어야지. 응? 소수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존중받는다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7대 6은 없어도 8대 5가 꽤 있었어요. 8대 5가.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건 또 왜 8대 5가 되냐면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이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장까지 합쳐서 9명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이. 여기는 5대4, 6대3 뭐 이런 것들이 흔하고 6명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결정들이 많잖아요. 헌법재판소 네. 법상. 그런데 그때 보면은 헌법재판소장이 8대1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혼자 소장이. 유일하게 네. 소수 의견인 경우가 네. 꽤 네.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에서는 대법원장이 소수에 포함되는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7대 6에 들어가는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럼 일단 과반이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서열이 낮은 사람부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의견을.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10번째가 되면 5대 5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11번째 대법관이 위에서부터 따지면은 3번째잖아요. 네. 이 사람이 6대 5를 만들어. 그렇겠죠? 11번째가. 네. 무기명으로 딱 투표하게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거는 의견을 의견 어차피 밝혀야 되니까. 예. 6대 5로 하고 그러면 12번째 대법관은 6대 5 중에 6으로 붙어요. 대법원장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고 뭐 이러냐, 진짜.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7대 5가 진짜. 되니까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항상 다수 의견으로 가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8대 5. 그래서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은 떱니다, 진짜로. 그리고 자기를 이상한 자리로 보내지 않을까 떨고요. 그런 일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판사들 저 쪼잔한 놈들 뭐 먹고 살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판사 개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재판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그 거죠. 말도 안 되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다 알고 보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서라. 한 줄로 서라. 네. 절대 두 명이 겹쳐서 서도 안 돼. 네. 한 줄로 서라 쭉. 그러면 한 줄로 딱 쓸 수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대하고 검찰.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하고 검찰, 근데 군대하고 법원입니다. 아, 진짜요? 의외로. 예. 군대는 당연히 합참의장이 1등으로 돼가지고 쭉 쓰고, 예.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은 제가 시민강연 같은 걸 하면서 네. 한 줄로 쓰라 그러면 군대에서 맨 앞에 누가 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수가 예. 국방부 장관이 맨 앞에 쓴다고 예. 말씀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는 헌법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쯤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왜 맞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국방부 장관은 군인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원래 문민 통제를 하는 자리다. 네. 그런데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하도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데 합참의장부터 한 줄로 씁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같다고 그래도 누가 빨리 입대했느냐에 따라 서열이 갈리고 같은 날 입대를 했다고 그래도 군번에 따라서 서열이 갈려서 한 줄로 쓰거든요. 네. 판사는 처음 임관한 성적 순서대로 쭉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한 번 이게 섞이는데 그거는 먼저 된 사람 순서대로 되고요.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기수대로 또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 순으로 그게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 사회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생활 해보면.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대법관도 또 발탁된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지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이래서 될 일이냐. 네, 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일입니다.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게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왜 지명하지 못하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동등하게 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지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최종심에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판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대법원장이 여기저기 추천하는 자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헤아려 봤는데 대법원장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인사권이 뭐 18,000 몇 개인가 그렇다고. 아, 진짜요? 예.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격려한다면서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거예요. 양비어천가.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부족했는지 2012년, 14년, 16년에 이건 정말 외부에 안 알려진 일인데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전국의 법원 관련자들이 올라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아, 축구대회도 하고. 근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노래 경연대회. 거기 앉아가지고 응원가인 것처럼 하면서 대법원장이 거기 천막에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무슨 구회 행사 있으면 돌듯이 돌면 거기 갈 때마다 이제 판사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대법원장 찬양한 노래를. 아, 그렇지 마. 이거 너무 판사가 너무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고 그 대법원장이 돌아다니면 이제 대법관이 옆에서 또 바구니를 들고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 따까리 하느라고. 대법관이.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해인가에 딱 이제 저기 대법원장 대법관이 도착하니까 갑자기 상자를 확 열어가지고 비둘기가 쫙 날아가는. 퍼포먼스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예. 아이고. 저도 판사들이 얘기해줘서 안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그런데도 검찰총장을 부러워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부러워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자, 대법원장이 아까 앞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한 줄로 쓰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서열의식 때문에 짓눌려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예.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농단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항상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거기에 굴종하면서 영혼 없는 자로 타락해가는 이유는 인사 때문에 그렇잖아. 다음 보직을 잘 받고 싶고 좋은 자리에 가서 다음에 승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판사는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어디 갈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처음 있으면 지방을 가는 거고 이제 지방에서 상당한 연한이 차면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그때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처음 발령을 받은 판사인데 다음에 내려갈 때는 이제 고향 가까운 데 쪽으로 뭐 지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주를 예를 들어 지망을 했다. 그런데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이 전주를 지망해가지고 전주가 차버렸어, 자리가. 그러면 나는 전주는 못 가고 어디 저기 군산이나 아니면 좀 더 멀리 뭐 광주나 뭐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스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러버립니다. 첫 번째, 그걸 흐트러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승진제도예요. 판사가 법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관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만 해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법에 없음에도 검사들이 검사장이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듯이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법적으로는 없는 직급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겠다고 이용훈 대법원장 때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고등법원에 간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돌고 지방법원에서 간 사람은 지방법원만 돌고 그래서 거기서 지방법원장을 하고 또 고등법원장을 하고 대법관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그게 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법원에 한번 지원을 해서 간 판사는 8년에서 10년 정도를 그 고등법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윗사람이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얘는 안 듣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저지르는 진짜 희한한 일은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앉았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고 부장판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재판부의 넘버 2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가 왼쪽에 앉은 사람이 말석 판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역할은 점심때 밥 먹으러 조금 멀리 간다 그러면은 이 말석 판사가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우배석 판사는 돈 내는 사람, 재판장은 먹는 사람입니다. 걸어갈 때 삼각형 네,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각형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재판장이 가운데 쓰고 삼각형으로 다니고 한 줄로 서야 되면은 항상 가운데 있던 재판장이 맨 앞으로 나서고 이게 다만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양스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두 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양스태 씨가 등산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는 순간에도 외국에 가서 등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등산 매니아인데 이분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격려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 법원에 내려가서 주말에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일단 대법원장이 내려오셨으니까 쫙 모일 거 아니에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등산을 하고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줄로 쫙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한 군데 갔는데 두 번째 가니까 이제 누구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좀 시원하게 먹으라고 오이나 사과 같은 걸 싸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내놓고 이제 하니까 아 여기 올라와서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응? 산에 올라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법원에 갈 때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가져오고 알아서. 컵라면을 가져오고 이게 이제 품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 법원에 가니까 뭔가 이제 차별화하는 충성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다음 법원에 가니까 이제는 이 양반이 왔다가 복귀한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동적 이런 용비어천가를 이제 게시판에다가 올리니까 처음에 한 5줄로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가면은 메뉴가 늘어나고 게시판을 올리는 게 이렇게 지금 판사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관심을 조금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들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재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판사들이 이런 존재에 대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슬픈 일인데 과거와 달리 지금 판사들이 완전히 직업인 생활인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참 믿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양스태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저 서기호 전 의원,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탈락을 시켰죠. 예. 이것이 의외로 법원 내에 상당한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법원이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건 뭐였냐면 판사와 검사의 차이점이 검사는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63세, 뭐 65세 이런 식의 정년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관은, 판사는 10년 만에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가 있냐면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중간에 퇴직을 하면은 20년 이상 되면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관한 돈을 명예퇴직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판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10년씩 잘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나도 검사처럼 더 달라고 소송했다가 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10년마다 재임용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법원이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10년 재임용 상황이 됐을 때 행정처에 전화를 합니다. 미리. 예. 이번에 재임용 들어가는데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 아, 진짜요? 그래서 예,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탈락된 건지 사표 낸 건지 표가 안 나게. 예,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판사들이 마치 결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당사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효과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기수가 되면 10년 차, 20년 차가 되면은 소위 법원 내